제가 AI를 통해서 멋진 이렇게 스타트 영상을 짧습니다. 뭔가 약간 스파이럴 이 단어 자체가 약간 나선형이라는 뜻인데 약간 이제 올라가는 약간 상승하는 나선형 형태를 생각했고 이름이 그러니까 나선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약간 이게 반복적으로 본다라는 이제 뜻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실력이기도 한데 결국은 약간 올라가는 약간 상승하는 나선형 형식의 이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제 설명회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고등 설명회지만 스타트를 일단은 요 기아 쪽을 위주로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앞부분을. 왜냐면 이제 고등을 부분을 이제 설명할 거지만 나선형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아가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등에 이제 중2에 나오는 내심 같은 경우는 이제 중3에 이제 방심이랑 연결됩니다. 그리고 외심은 이제 뭐 중3의 원의 성질 그리고 또 원의 방정식 고등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닮음의 상당수 문제는 또 고등의 원의 성질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2의 심화 문제는 중3의 방심 같은 문제를 또 끌어갖고 와요. 중2의 외심이나 이런 문제들은 중3의 원의 성질을 끌어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외심을 배우는데 아이들은 사실상 중3 문제 같은 것도 거기서 심화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당황하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닮음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 한 다음에 애들이 딱 집중하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닮음을 잘하려면 중3 원도 잘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앞뒤 논리가 좀 안 맞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선 중3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을 다 잘한 다음에 중3을 잘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잘하려면 중3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연결된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수업 방학 특강 수업에서 제가 한 1분 30초 정도 1분 살짝 넘는 영상 부분을 살짝 편집을 해갖고 왔어요. 그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기아에서 이런 연계성 있는 개념들 뭐 간단히 사진 준비한 건데 한번 소리가 잘 전달이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 중2를 학습하고 있어요. 중2. 자, 핑크색 삼각형의 알파와 베타 보여? 파란 삼각형에서도 베타랑 알파가 보여 안 보여? 그럼 핑크색과 파란색과 뒤집힌 닮음일까 아닐까? 이걸 2번, 그러니까 A의 닮음이다. 봐봐. 이거랑 이거 닮음 세야 안 돼. 4대2. 핑크색의 4대2가 핑크색의 4대2가 파란 삼각형에서 뭐가 돼? x 플러스 2대 4. 다시 맞는지 봐. 핑크색에서 4대2라는 비율이 여기에서는 닮음. 봐봐. 알파에서 시작해서 베타를 지나온 거 보여? 알파에서 시작해서 베타를 지나오는 거. 4대2가 큰 거에서는 x 플러스 2대 4. 이거 중학교 2학년 닮음 풀이에요. x 얼마일까? 여기까지 이해됨? 이건 중2 풀이고 중3 풀이 해볼게요. 4, 4인 건 이해돼? 얘들아 여기 직각 봐주세요. 이거 봐. 여기 봐. 직각 보여? 직각 보여? 이 두 개의 직각이 무슨 관계로 보입니까? 공원점이면, 자, 공원점이면 그 안에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공원점에서? 그러니까 우산 정리로 바라봤을 때, 자, 지금 A, D, C, F는 공원점인 거 이해됨? 4의 제곱은 2 곱하기 2 더하기 X. 4의 제곱은 2 곱하기 2 더하기 X.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 중학교 2학년 닮음 잘하는 방법. 중3 것도 잘해야 함. 이런 말 기억해요? 중3 원을 잘하고서 다시 중2 거를 보면 다른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중3 과정이면 이건데? 중3 과정으로도 풀 수 있고 중2 과정으로도 풀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지 사실 기하에 이제 눈을 뜨는 거거든. 이해되죠? 중3 거는 중2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X는 6. 끝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게 학습이 이제 학습 커리들에 따라서 요 한 과정만 거치면 완벽하게 이제 아이들이 뭐 수학 성취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늘 되게 이제 사실 한계가 있는 학습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다시 볼 때
그때 닮음이 중3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걸 이해해야 될,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하의 이런 부분 자체도 이제 되게 나선형 학습에서 되게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기하 수업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그 원을 확장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대수 쪽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설명할지, 자 이제부터 대수 쪽, 고등 쪽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승호 부원장님이 잘 보이십니까? 네. 아유, 빛 때문에 역광일까봐요. 네. 네. 화면 잘 나오실까요? 네. 저는 이제 고등수학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나선형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연결이 되면서 좀 폭넓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수학 처음 들어갈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3-를 잘해야지 고등수학 잘하는 거 아니냐. 물론 3-를 잘하면 고등수학을 잘하고요. 고등수학을 잘하면 3-를 잘합니다, 이게. 사실 뭐 선행의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수학을 공부했을 때 3-1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등수학과 중3-1은 어떤 관계가 있냐. 실제로 A급 3-1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냥 고등과정에서 그대로 끌어온 문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중3에서는 2차 방정식을 단편적으로 푸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풀면은 그냥 실제로 근을 가지고 풀고 뭐 판별식을 보든 뭘 하든 뭐 간단하게 봐서 뭐 근을 구하거나 조건을 가지고 개수의 범위를 구하는 이 정도가 된다면, 고등과정에서는 뭐냐면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 모든 것들을 함수의 그래프로 연결 지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로 연결을 지어야지 나중에 미적분 1에서 3차 이상의 이제 고차 방정식은 그 당 함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프를 가지고 할 거고, 그래프의 성질은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중3 때부터 익숙했었던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라는 것을 공수해서 조금 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3차, 4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적분 5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중3과 고2는 서로 계속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3 과정에서 잘했지만 나중에 고등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중3의 심화 문제들을 고등 과정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사고의 확장들을 시킬 수 있는 게 나선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우리가 대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개통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통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선행의 속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통 간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기하를 잘해야지 대수를 잘하고, 대수를 잘해야지 기하를 잘하는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려면 그 뒤로부터 역시 이제 나선형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단순히 예를 들어 보면 이거는 엊그제 제가 프리케이머반에서 수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했을 때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석에 있는 유제입니다, 그냥. 그럼 이제 어떤 실수가 주어져 있을 거, 그냥 얘를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문자 2개인데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얘를 K라고 두고, 이게 정석에 있는 그대로 풀입니다. K라고 두고 대입을 한 다음에 X가 실수잖아 또는 Y가 실수잖아.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이겠네? 판별식 가지고 부등식 가지고 푸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우리가 공수 2까지를 공부한 학생이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뭐부터 보이냐면 원이잖아. K라고 두면 직선이네? 그러면 직선이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원과 만나는 최대 최소라는 거는 접하는 상황이구나. 그럼 바로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가지고 한 3줄로 딸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개통 간의 연계성, 그러니까 그냥 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고 얘는 원의 문제고, 이게 아니라 문제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어떤 다각적인 시각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나선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중등심화 KMO 그리고 프리 KMO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KMO를 준비할 게 아닌데 꼭 프리 KMO반이나 KMO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입상을 원하는 건 아니고, 또는 과고 영재고를 갈 것도 아니고, 우리 애는 뭐 의대를 간다거나 하면 요즘 과고 영재고 좀 불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MO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깊이 있는 사고력이니 대입에서 중요하니라고 하지만, 대치에서는 실제로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 KMO를 공부한 게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꼭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KMO 이론이 고등 과정에서 쓰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심화 문제를 위해서 경시 메커니즘을 활용할 때도 나선형 학습은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그 학력평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합편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학력평가 기출문제예요. 6월은 아니고 이게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원이 주어져 있고요. 그냥 교육청 평가니까요. 이건 센에 있는 문제입니다. 센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 문제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원 x축에 있는 점에서 원까지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 길이가 똑같네. 그렇다면 이 점 P의 좌표가 누구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얘를 구하려면은 정석적인 풀이,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막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이만큼의 풀이에요. 이거는 센에서 그대로 제가 발췌형 풀입니다. 그냥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문제였는데 어떤 점으로부터 원의 접선까지 거리가 똑같은데 걔를 풀기 위해서는 원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고 피타고라스를 정리하고 거리를 구하고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점 P의 좌표는 4분의 11이다 라고까지 끌어내는 게 사실 처음 중학생이 고등선행을 했을 때 이 정도 풀이를 끌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K모 공부도 하겠죠. K모 공부를 했을 때 K모 기하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얘를 보자마자 어떤 게 보이냐면 이건 근축이잖아. 그럼 근축이라는 거 바로 알게 되면 근축 방정식은 두 원을 빼면 되는데 두 원을 빼면 바로 1차 방정식이 나오고 x축과 교점이니까 x절편이잖아. y 0되면 그냥 4분의 11이네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근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두 원으로부터 방면값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고 실제로 원의 공통현 역시 근축인데 실제로 저는 이거 질문 딱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한 명한테밖에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원을 빼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두 원이 만나지 않았을 때 빼면은 똑같이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은 뭔가요? 원이 만났을 때는 두 원이 만났을 때는 직선이 딱 만나고 원에서 원을 빼면 공통현이거든요. 원이 만나지 않으면 공통현이 아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질문 학생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근축이고 그거는 방면값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야. 이걸 그대로 모의고사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K모까지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면은 세 줄이면 끝나는 풀인 거죠. 굉장히 복잡했었던 풀이가.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고등과정을 갔을 때 학교 내신이라든지 시험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과연 이거를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에 다 풀 수 있을까라는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 풀어올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 압박이 있을 때 특히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수 1에서 공수 2로 넘어가면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때부터는 계산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해야 될 계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개념들을 쓰면 계산을 실수하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계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나선형으로 하면서 그 개념들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에 엄청난 차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간단한 걸 살펴보면 중등수학은 뭐 학기당에 3개에서 4개 정도 대단을 봅니다. 고등과정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대단원 하나가 중등 한 학기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학습량도 필요하고 진도도 빠르고 유형도 낯설고 뭐 복합적이고 추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등 과정을 실제로 공부하다가 고등 과정을 들어가면 예전에 뭐 이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체감 난이도가 4배에서 5배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좌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나선형의 효과도 주고 아이들이 이 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3단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고등과정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단계로 학습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초다지기라고 해서 이제 고등과정 처음 들어왔으니까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푼다라기보다 그냥 개념을 보고 문제 역시 개념을 좀 다지는 형태의 문제로 살펴본다. 그래서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제, 개념과 예제 유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RPM 정도에서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요. 여기서는 가장 많은 책을 사용합니다. 개념 노트 따로 있고 워크북 따로 있고 몸풀 교재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좀 벼공하고 좀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실력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정석의 기본 정석 연습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 보통 이제 연습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실력 정석이랑 기본 정석의 차이를 보면 조금 더 실력 정석이 조금 더 증명이라든지 좀 다양한 접근법들이 좀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예제 유제의 퀄리티도 좀 다르거든요.
거래에서 이제 실력 정석이 예제 유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다지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심화 완성 단계에서는 이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랑 그리고 심화 문제,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고쟁이 같은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3단계로 거치게 되는 이런 3단계로 만들어서 허들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볼 때마다 참 이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고등과정 교재를 많이 쓰셨을 텐데 고등과정을 항상 대치동은 정석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정석보다 좋은 교재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교과과정이 개정되고 지금 과학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집도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은 이건 듣보잡이잖아 라고 하지만 강사들 사이에서는 엄지척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 교재들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석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희도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좋아하니까도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정석의 연습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6학년부터 서술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데 지금 물론 논의 중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결국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면 결국 잘하는 애가 잘합니다. 그럼 확실히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변한 입시에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확실한 실력을 만들어줘야 되고 정석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빠진 교과 과정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어떤 제도가 바뀌든 어떻게 입시가 바뀌든 어떻게 문제 유형이 바뀌든 그냥 기본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불친절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3단계는 전부 다 정석을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연습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1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의 기본 문제랑 유제를 풀고 문제 풀이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원리, 개념 원리 RPM을 사용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를 풀고 처음부터 이상한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까 뭐 근축이라든지 이상한 요원을 나왔잖아요. 그런 풀이들은 여기서부터 살살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조리제법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조리제법은 교과에서 나오는데 2차식으로 나누는 조리제법 같은 거 저는 다루거든요. 그건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또는 이제 특목고 내신에서 볼 법한 그런 개념까지도 여기서 좀 다루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3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풉니다. 실력 문제를 던져주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도전시켜서 풀고 아이들의 풀이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되면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정말 잘 풀어요. 작년에 실제로 프리케이머반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성실하게 거친 친구가 지금 현재 이제 모 경시학원, 픽땡 학원에서 굉장히 상위권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티가 났나요? 하여튼 픽땡 학원에서 제일 높은 반에서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단계별로 거치면서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물론 백업도 겁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개념을 공부해야 되니까 저희는 개념 노트를 가지고 다시 학생들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들이 정리되는 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필기 같은 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기가 돼 있고 증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개념 노트를 아이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쓴 겁니다. 바로 그 픽땡 학원 간 친구예요. 남자입니다. 어머, 우리 아이는 발로 쓴 글씨인데 얘는 네, 다르죠. 이거는 뭐 한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 외울 수 있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근분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과제를 쭉 정리하게 만들고요. 네, 남학생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문풀을 통해서 개념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했잖아요. 문풀 교재 나오고 피드백을 받아서 틀린 것들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 가장 많은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이 잘 다져지고 나면 2단계, 3단계는 아이들도 굉장히 수월하고 선생님도 수월하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커리큘럼이 그러면 너무 길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공수 1단계, 2단계, 공수 1의 1단계, 2단계는 20강으로 구성이 돼요. 20강이니까 주 2회 기준으로 하면 10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수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공수 2, 1단계, 2단계를 거친 다음에 공수 1, 2를 합쳐서 3단계 실력 정성 연수 문제를 할 때는 공수 1, 2를 합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실력 정성 연수 문제 풀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선형의 완성이에요. 그럼 공수 2 문제를 당연히 공수 1에서는 적용을 하겠지만 공수 1의 문제를 공수 2에서 끌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앞 단원, 앞 과정에 있는 단원의 문제를 뒷 과정으로 끌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괴랄한 풀이들도 잘 나오고 경식 이 정도면 중등심화라든지 어떤 KO 기본 개념들도 좀 학습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풀이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단계예요. 길다라고 생각할 때 1년 동안 가는 과정이고요. 그냥 이제 뭐 원땡은 그냥 너무 티가 나는데요. 네, 네, 한 땡? 이상한데? 하여튼, 네. 원땡 같은 데랑 사실 시간이나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체계적으로 잘하고, 오히려 저희가 좀 저학년에 대한 노하우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대수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까지, 2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대수가 끝나고 나서 미적분 1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지금 대수 정도까지 가는 친구들은 약간 고학년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 과정이 되거나 이제 중학생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성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좀 교재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정도 커리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상윤 선생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실 겁니다. 저 머리 너무 빛나는 거 아닙니까? 화면에서? 화면 잘 나오나요? 아,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게 나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SM관에서 고등과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스파이럴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솔직히 엄청 많은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들마다 설명회를 할 거고 되게 멋있는 커리큘럼을 소개를 할 건데 뭔가 차별점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설명회를 준비를 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학부모님들의 조금 피로도를 줄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입각해서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수업을 들은 학생 100%가 성적이 향상된 걸 확인을 했으니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그 강좌는 한승호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공통수학 1단계와 2단계, 3단계 총 3단계를 통해서 모의고사 1등급을 결국 목표로 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통수학 3단계에서 1단계에서는 모의고사 3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3등급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3점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쉬운 4점까지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3등급이 달성이 될 거고 2단계에서는 2등급, 3단계에서는 모의고사 1등급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모든 학생들이 100% 성적이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수업에 되게 잘 녹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살펴볼 건데 우선 슬라이드가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성적 향상을 위한 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제가 어떻게 전략을 세웠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공통수학을 듣는 학생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을 쌓아야 되는 학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응용 정도까지 한 학생들 있죠. 심어까지 잘 다지지 않고.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 고등수학을 듣는 건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행을 하면서 후행이 다져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심화까지 탄탄하게 완성된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 두 가지 타입의 학생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타입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개념 확립형이라는 학생은 기본 응용 문제가 확실한 이해가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2차 함수를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봤는데 고등수학에서 이걸 한 번 더 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다져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심화서가 고등과정에서 내려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많은 것을 챙겨갈 수 있는 게 개념 확립형이고
심화 완성형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는 학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화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을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할 거냐? 첫 번째 학생은 기본과 응용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점검을 해야겠죠. 두 번째 심화 완성 학생은 절대적인 등급을 책정해도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두 가지 부류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학생은 열문항, 제가 열문항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어떤 특정한 열문항으로 측정을 할 거고, 심화 완성형이라는 학생은 모의고사인 30문항으로 측정을 해서 절대적인 등급을 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쌌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1회차, 아까 1단계는 20회차로 구성이 되었는데 1회차 때 저희가 10문제를 시험을 진단평가를 보게 됩니다. 1회차 시험의 진단평가를 보게 되는데 총 10문항이지만 이 10문항은 실제 모의고사에서 가져온 문제들이고요. 실제 3-1 심화까지 잘 되어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쳤을 때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1일 테스트를 매번 지속하다 보고 마지막 회차 때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모의고사는 30문제니까 30문항에 관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이거는 그냥 정말 모의고사고, 실제로는 모의고사는 100분인데 학생들이 킬러 문제들은 못 푸니까 100분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분까지는 주지 않고 있는데 최대 100분까지는 주고 있는 거고, 여기 30문제 이 10문항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문항이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를 데이터화해서 한 시험에 두 가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10문제가 잘 탄탄하게 다져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적인 등급이 잘 나오는가. 그래서 그 두 가지 타입 학생의 모두 양질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 본 건 처음이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투명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그래도 뭐 투명한 게 진정성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요, 10문제에 해당하는 결과 있죠. 10문제에 해당하는 결과가 처음에는 이렇게 한 4점 쪽에 분포가 조금 있었고, 거의 만점 쪽, 심화가 잘 다져진 학생과 심화가 부족한 학생이 딱 명확하게 티가 났죠. 그래서 솔직히 내심 뿌듯했습니다. 문제를 잘 냈구나.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잘 쪼개진 걸 확인을 했고, 요거 20회차 마지막 회차 때 딱 시험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잘 이동을 했죠, 그래프가. 그래서 평균도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수치까지 확인을 드리자면 전체 평균을 봤을 때 1회차 시험은 7점이 나왔거든요. 1회차 평균에서 7점이 나왔는데 마지막 회차에서는 9.2점으로 올랐고, 만점이 아닌 학생들 있죠. 1회차 때 만점이 안 나온 학생들은 평균이 4.6점이었습니다. 4.6점이었는데 마지막 회차에서 보니까 그 10문제 하나 평균을 내보니 8.6점으로 아주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학생들의 사례를 한 5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뭐 말씀드리자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어쨌든 끝까지 잘 끈 결과가 이 5명의 학생이 뭔가 대표적으로 사례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고 1회차 시험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얘는 10문항 중 10문항을 다 맞췄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심화까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심화 완성형이구나. 그래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개념은 탄탄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1일 테스트를 보니까 약한 부분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 점선 그래프는 여기 1일 테스트 1회차부터 끝까지 점수고 반평균입니다. 반평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A 학생의 점수는 여기 실선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평균보다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죠. 그럼 이 부분들을 잘 보완한다면 이 학생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공통수학 1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약한 부분을 잘 체크해서 재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다 끌어올려 줬고요. 그래서 여기 다 점수가 끌어올려 졌고 학생이 어느 정도 다 이해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1대1 관리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사실 학생마다 다 성취도가 다르지만 성향도 다 다르거든요. 이 학생은 엄마 말도 잘 듣는데 이 학생은 어머니 말도 안 들어서, 그래서 뭐 저한테 따로 부탁도 하세요. 제 말은 너무 안 들어서 선생님이 말해주시면 듣더라. 그래서 이런 말도 막 겐톡으로 주시던데, 어쨌거나 학생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약한 부분이 명확했죠. 약한 부분이 어떤 건지 꼼꼼하게 짚었고 재시험 풀렸는데 얘는 개념이 잘 쌓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짚는 것을 넘어서서 틀린 문제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거는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업 후에 따로 남겨서 관리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까지 소통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모의고사 등급은 최종 3등급이고요.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좀 관리를 했고 흔들림 없이 결국 저희 목표가 3등급이었는데 그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 두 번째 학생은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10문항 중 10문항 잘 맞췄고 심화까지 탄탄하게 잘 다져진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눈에 띄는 점은 평균보다 아득히 점수를 다 뛰어넘죠. 탄탄하게 잘 다져져 있지만 이 학생도 사실은 여기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별로 특별하게 관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런 식은 다 초견인 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심화가 다져진 학생조차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저는 되새겨 봤을 때 문항별 점검하고 약점 체크가 결국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어떻게 뭔가 자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 이 학생은 최종 어쨌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모의고사 2등급이면 되게 잘했죠. 모의고사 2등급을 받았는데 기초능력평가 10문항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도 10점 만점에 10점, 10점을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급별 커트라인을 잘 적용을 해서 2등급을 확인했고요. 모의고사 문항 30문항을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항별 유형 및 유형을 구했고 배점 그리고 난이도까지 했고 여기 정오표를 보면 이 학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다 점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실수는 많이 하지 않았고 난이도 상, 최상 이렇게 4점 문제 위주로 틀려가지고 안정적인 2등급을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건데 1일 테스트 점수와 반평균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놨고 1일 테스트 그거를 그래프화 해놓은 게 마지막 이렇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상위권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수되는 부분을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단원별로 난이도가 어렵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난이도별로 이 학생이 잘 따라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례부터는 세 번째 학생인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온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학생을 두 가지 분류로 제가 분류를 했었죠. 심화가 탄탄한 학생은 이제 예시를 끝났고 여기 학생부터는 그래도 처음 테스트부터 점수가 좋지 않았던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은 10문제 중에서 3문제만 맞췄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제 기억에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뭔가 선행을 많이 빼야 될 것 같고 시간에 압박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진행했을 때 이 학생은 그래도 조금 선행을 하면서 후행을 다지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0문제 아니나 다를까 10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정답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럼 이 학생의 변화를 살펴볼 건데 평균은 아까 동일한 평균이고 이 학생의 점수를 보면 약간 좋진 않죠. 그래서 이 평균보다 계속 낮게 깔리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점수를 저는 지독하게 제 시험을 계속 봤습니다. 진짜 많게는 한 4번까지 본 것 같아요. 한 시험에서. 그래서 계속 밀리지만 제가 따로 불러주고 따로 수업 시간에 남기고 끝까지 소통하면서 열심히 아득바득 챙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 시험으로 평균 위까지는 다 끌어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통해서 개념을 놓지 않았고 이 학생의 1대1 관리법은 17개 단원 중에 10개가 제 시험이더라고요. 10개가 제 시험이었고 이 10번 모두 반평균 이상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반평균까지는 잘 커버를 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진행 상황을 어머니께 계속 공유드리고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렸고요. 제 시험도 결국은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풀었는지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이거 제대로 푼 거 맞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제대로 푼 학생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풀지 않은 학생은 외워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겼고 그 결과 학생은 30점에서 70점까지 유의미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잘 확립되었고 저 학생한테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긴 한데 그래도 제 시험까지 완주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학생은요 반타자가 있죠. 10문항 중에 5문제만 맞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학생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학생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재시험을 잘 통했고 재시험을 통해서 계속 누수대 부분을 챙겼습니다. 이 학생은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었는데 3-1부터 저랑 계속 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짧게 봤어요. 한 몇 개월 동안 3-1 빨리 하고 공수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큰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신이 나오잖아요. 그 내신의 부담감을 갖기 전에 공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딱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3-1부터 빠르게 같이 끌고 와서 제 기억에 되게 심화까지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3-1을 응용까지만 딱 개념만 보고 넘어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면 사춘기가 좀 와가지고 이제 학부모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엄청 막 소통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학생은 낮은 출발점에서 꾸준히 성장을 했고 얘는 정말 눈에 띄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태도부터 달라지고 제 시험 끝까지 보고 남고 싶다, 더 풀고 가고 싶다 이런 태도를 제가 변화를 시켰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처음에는 50점이었는데 마지막 학자는 만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념도 많이 쌓인 걸 확인했고 문제 푸는 속도도 되게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반타작이었던 점수가 만점으로 돼서 모의고사에서도 실제로 최종 3등급을 받아가지고 학부모님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학생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생이네요. 마지막 학생인데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제일 어렸던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공통수학을 듣는다는 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처음에 40점이었어요. 40점. 그래서 10문제 중에 4문제밖에 맞추지 못했고 얘도 개념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거죠. 이 학생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시험을 봐야 하는 단원들이 되게 많았고 결국은 이렇게 재시험을 통해서 다 끌어올려줬고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 학생은 일단은 뭐 초견이라서 저는 학생들한테 첫 1회차 때 정신교육을 조금 해주거든요. 다른 얘기긴 한데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되게 모든 매사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학생의 목표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공통수학을 처음 하는 거고 얘는 초견이고 굳이 심화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솔직히 모든 재시험을 만점 받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확실한 개념을 쌓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초견이라 가볍게 잘 따라가는 걸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을 경험해 보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학생의 목적성은 공통수학 원 완주를 한번 해보는 경험이다라는 것을 저는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점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처음에 4문제 맞췄는데 9문제 맞춰가지고 점수를 되게 좋게 받았고 모의고사에서도 뭐 귀여운 점수지만 그래도 4등급이면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해졌고 공통수학 2에서도 아마 인사드리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따라왔던 학생입니다. 이건 전체 등급표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까지 투명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저는 다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5등급, 6등급 이렇게 하면 되게 실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솔직히 누가 자기 자식이 5등급 받았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도 저 들어가지고 근데 오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사실은 높은 등급 달성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학생은 그냥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개념만 쌓아도 성공한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잣대가 절대적 등급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학생이 1회차 때 들었을 때랑 20회차에 들었을 때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제공해 주는 게 강사의 역량이라 생각하고 이 학생이 절대적 등급은 당연히 낮지만 그 아까 변화율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등급은 4등급부터고요. 4등급부터는 저희가 앞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를 통해서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표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이제 평일 커리는 2개가 있거든요. 주 2회로 9월 8일 개강이랑 10월 개강 예정인 평일 커리 2번째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유인물에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커리는 8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에 개강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이 커리들의 공통점은 공통수학 1, 1단계, 2단계, 3단계를 1년 동안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 커리는 총 2가지가 존재하고 두 번째 평일 커리는 3-1부터 저랑 같이 가는 학생들이에요. 3-1 기본 응용 심화부터 10월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얘는 1년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공통수학을 끝낼 거니까 그 전에 한 3개월 정도는 3-1을 저랑 다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말 커리는 조금 1, 2, 3단계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워낙 많은 학원이 있고 이제 학원을 하나만 다니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평일 동안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주 1회로만 진행을 해요. 주 1회로만 진행을 하고 1단계는 저랑 끝냈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랑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정도 그냥 연습 문풀 정도만 주 1회로 가볍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여기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2 1단계 특강이랑 병렬로 진행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도 1년 동안 공통수학 2까지는 보게 되는 그런 커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주중 커리보다는 부담이 덜할 거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주말 커리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은 마치고 한승호 부원장님께서 수업 안내를 조금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때 좀 박수 한번 이렇게 나오면 지루함. 네, 또 이제 또 앞이 환해졌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고등커리를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상민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이 모의고사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보게 되는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고요. 검증된 이제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단위의 자료들이 있잖아요. 등급 컷이라든지 모수가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KMO를 준비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공수가 필요해.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목적성 있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연하게 미리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수학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목적성이 없이 그냥 얼레벌레 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프리케이모 반 위주로 일단 고등수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프리케이모 반에서는 이제 케이모 1차 대비 입문을 준비하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모 1차를 대비하는 반을 대비하는 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반은 월요일, 금요일에 4시, 그러니까 4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중등심화, 그리고 중등심화 이어서 극심화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SM의 자랑이죠. 우리 SM의 비시자, 진리자, 우리의 영도자이신 우리 원장님의 기하 수업을 직강으로 들을 수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패키지 강의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공수원 1단계가 거의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정도에 공수원 2단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점수 조금 봤다라는 친구는 중간 입반이 충분히 가능하고 테스트 봐서 중간 입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KMO 1차 대비 입문반에 성공적으로 입반하는, 아니면 이제 그 이후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좀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냥 우리 아이는 KMO를 할 게 아닌데 라는 친구들이라도 보통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에서 6학년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냥 공수 1, 2랑 중등 심화 그리고 SM 기하까지 이번에 혹시 자리가 있나요? 이런 거 고민 없이 쭉 체계적으로 한번 쭉 관리를 받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딱 좋은 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커리표는 지금 6월부터 이번 지금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이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8월 말이니까 공수원 1단계 거의 9월 둘째 쯤에 끝나게 되고 공수원 2단계 뿐만 아니라 이제 A급도 지금 A급에서 A급 에센스라고 해서 A급 스텝 A에서 좀 지엽적인 문제들을 빼버리고 필요한 문제들만 모은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합 1은 이미 끝나고 조합 2, 그 다음에 중등 극심화 과정까지 쭉 같이 연결돼서 가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SM 기하 라인입니다. 그래서 공수 1, 2단계도 아마 11월 말이면 끝날 것 같고요. 공수 2, 2단계랑 그리고 공수원 3단계는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겨울방학 때쯤에 학습량을 좀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전 특강을 통해서 공수원 3단계, 공수 3단계를 같이 이렇게 병렬로 진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아이들이 워낙 잘 따라와가지고 지난 과정은 작년은 잘 따라와서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수론 같은 것도 같이 붙여가지고 KMO 입반하기 전에 정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고 넘어간. 이거는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종합 중고등 종합 누적 테스트에서 여기서는 계속 아이들의 좀 시험 감각을 계속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요, 학생마다 이런 문자가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사이트를 받자마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꼭 말씀드리려고 요 세모 모양을 찍으면 쫙 팝업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제 소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업 진도 과제, 복습형 영상, 그리고 데일리 퀴즈를 보는데 원본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 영상은 저는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프리케모바는.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물론 결석을 해서도 보기도 하지만 문제를 봤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 분위기 휩쓸려서 질문도 못하거나 그때는 다 알아들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 그냥 그대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이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비주얼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비주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아이들이 퀴즈를 보고 나면은 시험지를 그렇게 어머님들한테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스캔을 다 해서 끝나고 나면 원본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직접 틀린 거 보면서 아이들 등짝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잘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틀린 거 다시 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본 시험지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원본 시험지 가지고 다시 재시험을 보거나 시험지 하는데 이제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케모반도 그렇고 A급 수업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의 과제를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카톡으로 이제 피드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내면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채점을 다 해서 틀린 문제 힌트 주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데일리 퀴즈입니다. 8점밖에 못 받았다가 아니라 8점 만점입니다. 8문제거든요. 매번 8문제 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퀴즈라서. 두 번째로 이제 저도 주말 고등수학을 하는데 이상민 선생님 반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초견으로 보려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통수학을 처음으로 보고 싶어. 내지는 한번 공수를 다 봤는데 개념만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복습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반이고요. 공통수학 원 기본을 12강으로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의미 있는 교재는 정석입니다. 정석을 12번 만에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 여기서는 약간 교과 과정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좀 너무 심화된 개념들은 좀 제거를 하고 압축을 시켜서 정석 라이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개념에 대한 문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약간 연산에서 개념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 프린트로 이제 문풀 프린트가 과제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원을 초견으로 공부하는 학생 또는 한 번 더 빠르게 복습하려는 친구 또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공수수학을 학습을 해서 공수원을 초견으로 보고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뭐 대학학원에서 정석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까지 공부할 수 있고요. 공수원 기본을 붙고 나면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수원 12강 끝나고 공수원의 실력업에서 이제 문풀과 유형 위주로 돌아가는 이게 12강 진행이 되고요. 전체 1년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9월부터 제가 개강이 될 텐데 8월 29일 개강이긴 한데 9월부터 해서 주말 공수원이 기본 12강, 실력 12강, 공수2 기본 12강, 실력 12강 계속 이제 기차 타듯이 이렇게 하면 다른 거 같이 공부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공수 1, 2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도 3시간입니다. 주말 3시간 깔끔하게 딱 해서 대신에 이제 과제는 역시 또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질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질문은 질문이라고 표시하시면 제가 손풀이로 질문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영상으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는 12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냥 다항식 연산부터 해서 행렬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행렬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공수2에서 유리함수, 합성함수 문제를 같은 거 행렬을 풀어야 됩니다. 행렬 특히 저는 케일리 밀턴 이거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런 것들까지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공부를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제가 이제 맞춤을 합니다. 맞춤 수업 개강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여기 와서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목동에서 수업할 때 맞춤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수업을 잘하는 강사, 맞춤을 잘하는 강사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강사를 되게 오래 하면서 맞춤에 대한 트레이닝도 좀 받은. 그래서 맞춤을 하는데 대신에 저는 이제 4명 제한으로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해요. 관련된 거는 상담실에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 특히 주말 5시에서 8시 5시에서 8시 시간은 고등수학을 위한 프리미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그냥 고등수학 할래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맞춤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명확하게 문제집을 들고 와서 어느 단어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맞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맞춤으로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고등수학은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표준 커리큘럼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12강 정도로, 그래서 고등 개념 공수 원투 대수 미적분 원까지 고등 개념을 역시 맞춤으로 공부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4명 제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부모님과 같이 의논해서 교재를 결정하고 커리큘럼 어느 정도 결정하면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별 기본 자체 컬이나 교재는 제공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뭐 개념 원리를 하고 싶어요라는 거는 저랑 같이 수업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A급 이상을 공부하는 걸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맞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표가 나갈 건데, 지금 이런 표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은 영상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막 여기 그 뭐 바디캠 들고 자 우리 이 문제 풀어볼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맞춤은 어떤 프리미엄한 혜택이 있느냐라고 하면,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무제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그냥 그렇다고 사진을 한 10대 개 딱 올리고 풀어주세요 이러시면 곤란하고, 이거 풀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드리죠 당연히. 근데 이제 보통 24시간 안에 일단 손풀이로 답변을 드리거나, 손풀이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거는 이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 수업이 있고요. 자세한 거는 특히 맞춤은 주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화수목 시간이 있는데 인원수라든지 이거 계속 변동이 있어서 그거는 상담실로 전해를 주셔야지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질문만. 네. 네, 그 줌에서도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이미 사실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채팅으로 엄청 이렇게 많이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줌에서 있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 질문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현장 오신 분들 네 지금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뭐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질문하신 다음에 이따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근데 우리 아이는 해서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너무 명쾌해가지고 그냥. 맞춤이 중등 과정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요. 중등 과정이 있는데, 이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심화. 네, 중등 심화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교재가 제가 하고 있는 맞춤에서는 최상입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 이후, 그리고 이제 고등 문풀, 그리고 고등 개념, 네, 그리고 뭐 최상위 A급, 블랙라벨, 중등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곁다리로 황땡, 생땡 이런 프린트 들고 와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심지어 뭐 경시 문제집을 들고 오는 경우도 어, 가능할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시는 가능한데, 근데 이제 K모 2차 문제 들고 와서 같이 보자 이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만 계속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네. 자, 줌에서도 질문 있으면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 늘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희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왜 안 궁금해? 이거 설명을 들었으면 이런 거를 질문해 주셔야 맞다. 이런 거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려운데? 어렵네요. 그 10+10이 이제 같은 문제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아까 설명이 네. 조금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T에서 네. 10+30에 대해서 전 들으면서 약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게 네. 그 열 문제 관련된 걸 설명드릴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회차 때랑 마지막 회차에 열 문제를 진행하는 게 동일한 거냐 아니면 뭐 비슷한 유형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유형 맞고요. 근데 동일한 유형인데 제가 1회차 때 학생들한테 따로 풀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몰라요. 그냥 입태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풉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한테 전달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마지막 회차 때 보는 거죠. 나 이거 봤던 건데 이게 뭐 근데 이제 풀릴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거를 타겟팅해서 만든 거고 뭐 문제는 같지만 풀이도 해주지도 않고 뭘 틀렸는지도 모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동일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10문제가 결국은 30문제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 중에서 네. 중등의 심화까지가 어느 정도 잘 된 친구들은 사실 고등에서도 기초적인 문제까지는 다 풀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등 심화가 고등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등까지만 마친 친구들이 이제 고등 수학에서 꼭 풀 수 있는 기초 정도 문제들을 선별해서 기초적인 역량은 얼만큼 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문제 평가에서 결국은 그 기초 문제들에 대한 어떤 능력의 변화와 전체적인 어떤 수능 그 형태의 모의고사에서의 등급에 대한 최종적인 점수 그걸 이제 같이 냈다라는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요. 숨을 좀 이렇게 고르야 되니까 홀짝으로. 네, 보니까 중등 맞춤 수업 시 최상위를 버거하면 아래 단계 개념이나 뭐 개념 추가도 설명을 해주시냐 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보통 이제 그 제가 맞춤 수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너무 문제만 풀고 있긴 하거든요, 열심히. 근데 문제가 막혀서 질문하면 아이들의 풀이를 먼저 봅니다.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풀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냥 단순한 계산 실수면 그걸 바로 짚어주고 아예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고등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개념 설명 어렵긴 한데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개념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짤막짤막하게 개념을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고 오히려 최상위에서 버거하면서 생기는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중등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등 연계 개념을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좀 설명을 해주면서 팁을 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맞춤 수업뿐만 아니라 A급 수업할 때도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A급에서도 문제를 살펴보고 이거는 중등 개념으로 해결이 안 되네 라고 하면 이제 고등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소개시켜주고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착실하게 잘 해주는 편입니다. 어떤 거 제가 읽을까요? 네, 읽고. 주 1회 공수 주말반 4시간이던데 4시간 동안 수업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4시간 동안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지난 시간 복습이랑 숙제 질문 받고요. 그리고 3시간 동안은 앞선 3시간 동안은 복습, 질문, 뭐 문풀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요. 뒷부분 1시간 동안은 클리닉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테스트는 매주 볼 거고요. 요것도 같이 해주시죠. 뭐 지방사는 학생들을 위한 방학 특강이나 그 지금 뭐 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줌은 따로 안 하고 방학만 이용하면 이제 현강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념별 백지 테스트에 대한 저는 줌합니다. 네. 그러면은 개념별 백지 테스트 같은 것도 좀 일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백지가 이제 개념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백지에 하느냐 약간 틀을 놓고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는데 뭐 그럼 테스트에서 개념을 체크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은 맞춤에서나 아니면 주말 수업에서나 그런 부분도 좀 테스트 쪽의 유형 그러니까 문제 쪽을 많이 트레이닝하는지 개념 쪽을 체크하는지 해주시면 개념을 별도로 백지 테스트 하시냐라는 질문이신 건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념 위주로 어떻게 보냐면 풀이가 틀리면 일단 틀렸다고 하고요. 그냥 답만 맞추거나 찍었거나 뭐 얼핏 보고 푼 것들 다 틀렸다고 하고 한 2단계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증명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냅니다. 뭐 어떤 공식을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고 맨날 학생들한테 내면 원성을 사긴 하지만 이제 그런 공식 테스트나 이런 유도 과정 이런 증명 문제도 꽤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로 개념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맞춤에서는 테스트가 없습니다. 네, 맞춤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들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맞춤에서는 따로 테스트를 보진 않고요. 어머님께서 맞춤을 하지만 우리 아이 진단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테스트를 따로 보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 일단 일반적인 고등 수업에서는 저는 이제 무조건 데일리 퀴즈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를 전부 다 카톡으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 아이들이 풀어놓은 걸 보면 개념이 있고 없고가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는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부족한 친구는 저의 타겟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 물어봐.
물어보고 대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학생이 이제 반복 학습하게 만드는데 백지 테스트보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개념 설명을 좀 따로 해주는 편입니다. 요거 요거 읽고 답변하시면 제일 밑에 거요? 네. 주말 수업 질문 관련한 건데 무학년제이고 애들 수준도 다 다른데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수준이 공수 기본 연습 문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초견일 경우 개념 설명 수업도 같이 해주시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건 맞고요. 개념 설명을 들어야 되는 초견이 있으면 제가 따로 보강을 하든지 수업 시간 초반부에 개념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초견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개념 설명이 원래는 짧은데 그런 학생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야겠죠. 요 주 1회 수업 기준으로 이 네. 부분을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사실 방학 특강 때 하는 거고 이게 주말 그러니까 방학 특강에 집중된 부분이랑 주말로 이 주 1회를 유지할 때 어떤 수업이 컨셉이 약간 다른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8월 끝자락에 있는 게 방특을 같이 쭉 지내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이 방특을 들은 학생이 이렇게 주말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들었기 때문에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한 번 더 쌓고 문제 푸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만 했을 때는 조금 겨울 방학 동안 기간도 아깝기도 하고 심화 문제는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정도 한 3개월 정도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여기 특강이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통수학 2를 개념을 쌓으면서 주 1회는 문제를 푸는 게 될 거고요. 요 특강이 끝나게 되면 다시 여기 넘어왔던 것처럼 주말 주 1회 동안 공통수학 2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이렇게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중으로 주 2회 정도 사실은 적어도 해야 공수는 사실 진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애들 성취도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지역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상 주 2회를 죽어도 못하는 학생들은 있는데 주말 주 1회로만 했을 때는 사실 온전하게 무언가 아이들한테 트레이닝적인 걸 확보를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럼 주말 듣는 친구들은 방학 특강과 그 주말을 이제 병행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방학 특강 때 일단 완벽하게 이제 트레이닝이랑 클리닉까지 많이 해서 진도를 나가고 주말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문풀이랑 심화 쪽을 2단계, 3단계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 부분이 이제 송쌤이 이제 승우쌤한테 하고 싶은데 아까 심화만 한다고 했으니까 기본이 좀 안 된 친구들이 그럼 기본은 절대 안 해주는 거냐? 그럼 기본을 딴 데서 하고 옆으로 옮겨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기본을 못 해주시는 거냐? 심화만 잘하고 기본은 막 이러고. 네. 저는 저 주말 공수는 초견 대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사실 상관없긴 하거든요. 이제 기본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 들고 와도 상관없는데 이게 네 일단 심화부터 하는 거를 권하기는 합니다. 저는. 네, 기본 개념부터 당연히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경계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기본을 했고 이제 심화로 막 들어가야 되는 단계 또는 이제 센 정도를 하면서 이제 A급 센 걸치면서 A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이제 맞춤을 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수업은 진행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최상이랑 이런 거 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네. 맞춤 수업에서 중 2-A급 또는 최상위 하면서 안 풀리는 황땡 안 풀리는 문제 들고 와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맞춤 수업하면서 그런 프린트들 가지고 실제로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우리 황땡 프린트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막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당연히 재시험이 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답지도 안 들고 오는 친구도 있는데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실제로 답이 틀린 것도 많이 찾았고, 네,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질문 중에서 뭐 킴
네, 아이디 쓰신 분이 중등 기하 문제 중에서 2- 블랙 라벨까지만 있는데 3- 최상이나 블랙 라벨 수업 계획도 있으신가? 네, 저희 커리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계속 커리에 계속 시간표들이 나오거든요. 전체 커리표의 시간표 밑에 전체 커리표가 있는데 그 커리표에 있는 내용들로 결국은 다 과정들이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만약에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그런 문제집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될 예정인 거고 계속 이제 시간표들은 부모님들 요청에 의해서도 또 새로 까니까 요청 많이 해주시거나 우리 한 같은 거 하고 싶은 2-3명 있는데 이렇게 문자 나가서 더 모아달라 이렇게 해서도 한 오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몇 세지? 7세 어머님이 이제 한 2명 3명 정도 있는데 이걸로 진도 모집해서 몇 명 반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4명 5명 정도 모집 이제 개강이 확정이 됐어요. 뭐 되게 상위권인 것 같긴 합니다. 7세지만 한 초4 정도 과정 진도 나가는 학생들인데 네 그래서 여튼 뭐 그런 식으로도 반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줌 수업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줌 수업. 줌 수업을 수업 진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알려주세요. 줌 수업은 딱히 없습니다. 현강에서 줌 수업이 제공이 되고 저는 줌을 쓰지 않고 이제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 미트로 보는 화면이 제가 아까 그 영상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이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해서 질문 같은 것도 받아주는데 대신에 이제 아이들 카메라가 좀 켜져 있어야지 제가 관리가 되는데 그런 관리는 이제 물론 카메라 켜고 같이 보게 되면 피드백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일반 수업이랑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말 수업이 초견형이면 문제 풀이는 공수 문제는 예제랑 연습 문제 위주일까요라고 하면 정석에 있는 모든 예제, 유제, 연습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확실히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석 라이트라고 한 거는 정석에 있는 문제 위주로 선별해서 풀게 될 겁니다.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난이도가 있거나 또는 이 문제까지는 좀 지엽적인데라는 문제들은 좀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춤 수업의 숙제량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그냥 원하시는 바가 당연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날의 미션지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 오늘 이거를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미션을 다 한 다음에 그 미션을 해결하는 아이들의 그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만큼을 해오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그때그때 다른데 정확하게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제공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 과정을 할 건데 맞춤으로 할 건데 고등 뭐 대수를 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몇 12회 동안 뭐 대수를 볼 건데 그래서 과제는 어느 정도가 되고 이렇게 제공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은 학생에 맞게 그때그때 좀 다르게 약간 사바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사바사가? 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MG 용어입니다. 오답 관리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두 분 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답을 그냥 사실 저는 약간 상위권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알아서 해주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을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카톡을 받을까요?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거 다 체크하면은 그거 오답해서 다음 시간까지 실제로 오프에서도 검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에서 검사를 하면서 그 오답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시간에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질문량이 현저하게 적어요. 과제량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질문을 받으면 좀 많게는 한 8문제까지 받기는 하는데 보통 그 이하로밖에 안 받게 되는 게 미리 카톡으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체크하고 그거 오답 학생이 스스로 하고 오프에서 검사하고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 카톡 숙제 검사나 그런 걸 통해서도 네네. 줌 수업을 통해서도 아주 높은 성취도를 할 수 있다고 한번 정리해 주세요. 줌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줌 수업은 이제 다른 데랑 좀 다르게 그냥 온라인 강의랑은 다르게 현장감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줌 수업도 똑같이 저희가 카톡으로 피드백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줌 수업을 듣고 과제를 보내고 그거 피드백 받고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이거는 현장에서 오프 수업, 그러니까 오프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내주시는 거를 권합니다. 이거는 그것까지 고쳐서 그리고 이제
질문을 따로따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따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도 따로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걸 좀 아끼려는 분들은 어떻게도 많이 하시냐면은 그 아예 그냥 카톡 사진에 질문이라고 써놔요. 숙제를 보낼 때. 그래서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경우는 제가 8문제 퀴즈를 데일리로 보는데 그 중에서 5개 이상이 통과거든요. 대부분 통과라는데 이제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이 한 문제 틀리면 그거 꼭 오답 시키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사진을 보고 그제 어머님들이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틀린 문제가 뭐네? 그리고 원본 받아서 다시 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프리케이머반은 약간 거의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일반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말반은. 그래서 주말반은 조금 더 이제 카톡이랑 카톡 피드백이랑 그리고 이제 수업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프린트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프린트가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그 소책자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책자를 안 만드는 게 매주 걷어서 검사를 할 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리고 저는 오답 같은 경우는 학생 공수 같은 경우는 문풀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오답을 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고 대신 제가 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 숙제 검사를 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무엇보다 숙제가 안 되어 있으면 테스트 계속 재시험 걸릴 거예요. 재시험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풀이 과정을 생각보다 제가 되게 꼼꼼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걸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아마 누수가 어느 방향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남기거나 여기 약하니까 재시험 계속 풀릴 거다. 뭐 너무 성적이 안 나올 때는 PDF 파일 아예 들여가지고 집에서 풀리게끔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다음 주 설명해 주는 광고 네.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는 1차 설명회 대치동 1% 상위권 죄송합니다. 최상위권 심화학습 전략 설명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8일 금요일 다음 주죠. 10시 30분이고요. 똑같이 현장과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중등 극심화 학습이랑 K모 입문, 올바른 학습법 및 주말 K모 입문반 현재 진행하는 반 위주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반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난 우리 여름방학 전에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설명이었거든요. 땡땡땡이 궁금해요 설명회.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이래서 초등심화 중등심 시작이고요. 요 관련돼서 궁금한 거 내가 다른 학원 설명에서도 미처 물어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뭐 어느 학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관련된 다양한 모든 질문들을 저희가 전문가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 받아내는 그런 설명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이고요. 줌에서도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할 수 있지만 아주 사적인 질문들은 현장에 오셔야지만 선생님들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현장 강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두 분 다 숙제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숙제량은 일단 주중 프리케이머반은 공부하려고 모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날 진도 나가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었던 모든 진도는 복수까지 무조건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풀 과제 같은 경우는 월금인데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조금 텀이 있거든요. 그때는 보통 한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가 나오고 금요일에서 월요일은 기간이 짧아서 20문제 정도 문풀 교재가 나간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주말 과제 같은 경우는 주말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문풀 과제는 한 25문제 정도 물론 복수까지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숙제양 말씀드리면 주중 커리는 어쨌든 주 2회고 메인 커리다 보니까 숙제양이 좀 됩니다. 회차별로 한 그래도 50문제 정도는 5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 문제 포함해서요. 그리고 대신 주말 커리는 부담을 줄이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서 클리닉 시간도 있고 아마 최대 2시간 정도면 다 해결할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빈틈을 이용해서 다음번에 1차 요 심화 설명에 오면 엄청난 얘기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등 요즘 뭐 내신 킬러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위한 이제 뭐 준비와 저랑 유민희 쌤도 그런 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 이제 내신 심화와 KMO에 대한 경계 수준이 사실 그게 애매하거든요. 뭐냐면 경시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적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경시다가 아니라 심화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미 경시적인 내용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시 이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디지털적으로 딱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이제 저희 많이 이제 해드릴 예정이다. 네. 소문 많이. 기아는 극심한 문제를 보면 기아 극심한 문제나 KMO 문제나 그리고 이제 중순 그냥 A급 문제나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아는 특히 올해 경기 문제를 워낙 많이 심화해서 가져와서 그렇긴 하고 오히려 대수 문제 쪽은 조금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월 개강은 네, 요청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또 만들어요? 아, 그럼 뭐 그게 안 네. 더라도 답하면 되나요? 네, 답하세요. 요거는 12월은 사실 방특을 엮어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방특이 어쨌든 1월 달에는 적어도 하고 있을 거니까 방특의 공통수학원 1단계부터 시작 예정이라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3-1부터 시작하는 반이 10월 달에 열릴 거기 때문에 그게 3-1이 끝나고 12월, 1월 이때부터 공통수학이 들어갈 거라서 그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특이랑 과정이 같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방특이랑 과정은 같고요. 그 1단계라고 적혀 있는 거면 과정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반으로 넘어갈 거냐, 주중반으로 넘어갈 거냐 요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방특을 1단계만 그냥 가볍게 듣고 싶으신 분도 듣는 것 같고 쭉 커리를 타고 싶으신 분도 듣는 것 같고 그 쭉 커리를 탔다고 했을 때도 주중 커리인지 주말 커리인지 둘 다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3-1이 10월, 11월 두 달간 진행되냐고 하셨는데 심화까지 건들 거라서 12월까지 진행 예정. 10월 중순에 개강 예정이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다음에 1월 달부터 공통수학 1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12회 정도씩으로 보면 되니까 한 달 반 정도의 기본 심화. 한 달 반 한번 기본, 한 달 반 심화해서 3개월 거리죠. 네, 맞습니다. 한 달 반 기본, 그다음 한 달 반 응용 심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오늘 또 이제 줌이랑 현장 같이 동시 진행한 설명인데 네, 일단은 뭐 잘 질문들도 많았고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영상 뭐 다시 올려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보시고 주변에도 사실 많이 소개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성적표랑 뭐랑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아이들 결과를 만들어낸 게 자체가 제일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되게 잘생기고 그쵸? 다 잘생기고 네, 네. 그래서 후광 전광 뭐 이렇게 좋으시니까 되게 잘 아이들 좋게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혹시 선생님들에게 따로 이제 물어보실 부분 있으시면 그거 이렇게 여쭤보시고 공식적으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